연무장길 20점 상승했습니다. 성수동 성덕정길 27점 하락했습니다. 서울숲 2길 1점 상승했습니다. 성수동 상원길 6점 상승했습니다. 아차산로 7길 20점 하락했습니다. 연무장 5가길 2점 상승했습니다. 성수일로 8길 3점 상승했습니다. 성수일로 12길 4점 상승했습니다. 성원 1길 2점 하락했습니다. 성수 1호 20길 2점 상승했습니다. 서울숲 4길 5점 하락했습니다. 서울숲 6길 5점 상승했습니다. 연무장 7길 5점 하락했습니다. 성수 1호 7길 2점 하락했습니다. 성수 1호 4길 5점 하락했습니다. 상원 4길 5점 상승했습니다. 상원 2길 5점 상승했습니다. 성수 1로 6길 2점 상승했습니다. 상원 10길 3점 상승했습니다. 상원 6길 3점 상승했습니다. 연무장 17길 7점 상승했습니다. 서울 숲길 5점 하락했습니다. 연무장 9길 3점 상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권 분석가 박대영입니다. 자, 성수동 상권이 뜬다 한 지가 참 오래됐죠. 압구정동이 로데오로 뜨고 가로수길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동 뜨는 거죠. 성수동이 이 성수동 상권 하면 크게 보면은 연무장길 하고요. 그리고 상원길 그리고 이 서울숲길 뭐 이 정도입니다. 성수일로 이런 길들이 그 도로명 주소입니다. 주소 여러분들 새 주소 보시면 이 도로명으로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성수동 상권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이 성수동 상권 길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세팅했고 어느 곳은 많이 성장을 했죠. 자, 우선 보시면 성수동의 메인통입니다. 연무장길입니다. 길이 이제 넓기 때문에 우선 연무장길은 뚝섬역 있는 데부터 성수역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연무장길 메인통 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무장길이 메인통이라고 하면 성수역하고 뚝섬역 사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이 성수동 상권 중에서 그 가장 큰 상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도로명 기준이죠. 이 성덕정길은 사실 성수동 상권이 처음으로 뜰 때 그 뭐 바이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길이죠. 성수동 상권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카페거리는 이쪽에 있는데 이 성덕정길은 이제 한강변의 옛날 도로입니다. 옛날 도로, 좁은 도로이죠.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한때 많이 뜬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성수동이 이제 그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성덕정길은 창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그러한 동네입니다. 자, 서울숲길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활성화 점수가 높은 곳인데요. 네, 뚝섬역에서 서울숲 쪽으로 가는 상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숲을 이용을 하고 그 주변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분포를 하겠죠. 서울숲 2길입니다. 서울숲 2길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원길입니다. 성수동 상권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길이죠. 상원길입니다. 뚝섬역에 있는 이렇게 세로로 쭉 나 있는 길이 상원길입니다. 이 상원길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도로명에서요. 아차산로 7길입니다. 아차산로 7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점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망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성수역 상권은 사실 이렇게 먹자골목 형성이 되기 전에 그나마 이 성수동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이 주거 기반으로 성수역 이쪽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큰 뭐 찜질방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카페거리라든가 이러한 곳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아차산로 7길입니다. 그곳은 아차산로 7길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그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4년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무장길 5가길입니다. 연무장길과 주소에 연무장길이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성수역 연무장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곳도 성장을 하고 있죠. 성수 1로 8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연무장길 바로 위쪽에 있는 길이죠. 이 연무장길이 이쪽이고요. 성수역 위쪽에 있는 성수 1로입니다. 이쪽이 아마 성수 2로일 건데 성수 1로 그 8길입니다.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수 1로 12길입니다. 12길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수동 상권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쇠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밑에 길 상원 1길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네요. 활성화 점수가. 이 활성화 점수는 제가 이제 소상공인 업종들 중에 각 지표가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을 선별을 해서 그 업종들의 증감을 체크를 해서 제가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네, 거의 이제 메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인데요. 상원 1길. 예, 작년에는 좀 주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수 2로 20길입니다. 이 성수 2로 20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좀 번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성수역 3번 출구 인근 정도, 예, 요 정도가 이제 뭐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숲 4길인데요. 네, 이곳은 점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서울숲 4길입니다. 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짝 붙어 있는 곳들은 약간 쇠퇴를 했는데 이 6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역하고 가까운 쪽이 좀 성장을 했네요. 네, 연무장 7길입니다. 이곳은 23년에서 24년 사이에 그 약간 하락을 한 곳입니다. 성장세가 좀 멈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4번 출구 쪽에 있는 연무장 7길, 성수 1호 7길입니다. 이곳도 이제 마이너스 2점이네요. 성수동 상권이 막 번지다 보니까 이 안쪽까지 사실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상권 중에 하나가 이 성수동 상권입니다. 이 성수동 상권을 제가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상가 공급률이 너무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치킨오프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쟁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상가 공급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수동 상권의 주 수요층이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상권은 자, 새로운 것이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바로바로 옮깁니다. 네. 압구정동에서 가로수길로 옮겼죠. 가로수길로. 네, 가로수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젊은 층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예,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아야지 뭐 인스타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새롭지 않은 순간 그 상권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제가 위험한 상권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상권입니다. 성수 1로 4길 같은 경우도 점수가 5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권 지표로 쓰는 업종 5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네. 요 좁은 길에서. 네. 자, 상원길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통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상원길이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뚝섬역 바로 출구 앞에 있는 길이죠. 네, 이게 상원길이기 때문에 이 상원길 축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이미
그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요. 여기에 업무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곳은 이런 성수동 상권 끝자락들이에요. 이런 끝자락들. 이러한 곳들은 그 투자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원 2길입니다. 네, 상원길 같은 경우는 또 성장을 했죠. 보시면 상원길입니다. 상원길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뭐 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곳들은 그 수요층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또 매일 이 근처에 그 살고 있는 거주민들, 이 사람들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곳 입지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하락한 곳들은 다 상권 끝자락들이죠. 보시면 성수동 1로 6길입니다. 네, 이곳도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네, 6길입니다. 그러니까 뚝섬역에서 성수역 사이까지, 이쪽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이쪽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연무장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안 좋고, 성수역을 지나가면 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또 이 위쪽으로 보시면 뚝섬역에서 이 서울숲 쌍용 아파트 위쪽으로도 막 번지는 중인데, 그쪽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상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가생이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상원 10길입니다. 상원길은 보시면 다 플러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상원길입니다. 이 상원길이죠. 예, 상원길 그 10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너무 빠진 자리 쪽으로, 외곽 쪽으로 내가 음식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 외곽 쪽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예,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6길입니다. 6길 같은 경우도 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상원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성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참 알기가 쉬운 게요. 이게 상원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길, 2길, 3길, 4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소에 대해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그 성수 1호 3길이죠.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정체 상태죠. 성수 1호 3길입니다. 이 아래쪽입니다. 네, 이곳도 정체 상태죠. 연무장 3길입니다. 13길. 자, 이곳도 정체 중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하고 뚝섬역, 성수역 이렇게 이제 큰 상권인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뚝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뚝섬역의 이 가운데에 있는 그 길이 메인통으로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한 자리이네요. 연무장 17길입니다. 자, 연무장 17길 성수역 끝자락에 이 그 가생이 쪽에 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인통에 권리금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외곽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방송통신대학교라든가 업무 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렇게 그 많이 있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찾아가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 점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자, 연무장 15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뚝섬역에서 성수역을 지나서 이제 끝쪽까지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점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크게 하락을 한 곳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을 한 곳도 있었죠. 그리고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원길 축으로도 대부분이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상원길, 네, 상원길 대부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수동의 평균 업종별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번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라든가 카페 같은 게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 카페가 그 매출 평균 매출입니다. 평균 매출 순위를 동 단위로 다 서울 수도권까지만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서울 수도권까지는 정리한 내용이 동 단위가 1181곳입니다. 그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수 2가 3동 12위네요. 1100개 중에 12위를 했습니다. 커피숍 매출, 평균 매출이 높은 곳을 제가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수동 상권의 평균 매출이 높은 곳, 이곳에서 커피, 아우, 네네네,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예, 커피가 이렇게 많아요. 커피숍의 평균 매출, 그나마 평균 매출이 100개 중에서 12등 한 거니까 1%네요. 1%. 그죠? 상위 1%입니다. 예, 이쪽이 연무장길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예, 여기서 커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연무장길까지 있는 여기 커피숍이 평균 매출이 전국 상위 1%입니다. 자, 빵도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점 같은 것이죠. 성수동은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네, 성수 2가 3동이 129위를 했습니다. 상위 10%입니다. 상위 10%가 조금 안 되는 내용이죠. 역시 성수 2가 성수동 상권이 그 상위 10% 정도. 자, 그 다음 김밥집 한번 봐볼까요? 김밥집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네, 성수 2동 80등 했네요. 1100개 중에서 80등 했습니다. 그 다음 뭐 볼까요? 네, 노래방 한번 볼까요? 노래방. 네, 노래방은 119위를 했습니다. 아직 노래방 유흥 쪽으로는 많이 성장을 못한 것이죠. 모텔이나 유흥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0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흥업이 발달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예, 성수동. 이곳은 이제 상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달할 가능성도 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한다기보다 소비자가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곳 시는 분한테는 매우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외곽 쪽에만 빠져 있네요. 그죠? 외곽 쪽에만 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로변들은. 근데 이 모텔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텔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할까요? 네, 시설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시설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형화하면 무조건 이겨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모텔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제일 큰 모텔이에요. 제일 최신 모텔. 예. 그 우리가 이제 찜질방이라든가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PC방, 이런 모텔, 이러한 곳들을 시설이 상품인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이 상품인 업종은 결국 상품으로 경쟁을 합니다. 시설로 경쟁을 해요. 음식집은 음식 맛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가격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하지만 이런 시설이 상품인 업종들은 시설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성수동이 이 도보상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도보상권은 큰 모텔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도보상권 내에는 조그마한 모텔들 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보상권 내에는 연무장길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이 많이 있지를 않은데,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텔이라든가 유흥업과 관련돼서는 아직 형성이 안 된 단계이잖아요. 그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로수길이 성장을 하게 된 게 패션이라든가 카페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가로수길 때문에 뒤에 유흥업 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니까 이 뒤쪽으로 다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가로수길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 뒷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살아 있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수동 상권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더 이곳에서 주류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성수동 상권 같은 경우는 소형 모텔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수동에 수익형 부동산 경매 물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경매 물건들 한번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행당동, 마장동, 성수 일가 뭐 요런 데 있네요. 예. 다음은 성수동의 경매 물건들은 얼마 정도 낙찰을 받았었는지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경매 물건을 5년치를 제가 낙찰 사례를 분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성수동의 이런 경매 물건들을 쭉 시세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 2가의 그린상가 경매 나왔던 사례가 있네요. 네, 이러한 곳들, 네, 근린생활 시설이 이제 경매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분들한테는 모두 제가 나누어 드리는 자료입니다.